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좋습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우리 굿모닝 귀여운 인사 잘 봤고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열어볼까요? 월요병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와 함께라면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탄소년단. 나의 방탄, 너의 방탄. 우리 BTS 관련 네. 소식인데요. 미국 최고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이 결과는 1시간 정도 뒤에 공개가 한 시간 돼. 된다고 근데 BTS 워낙 많은 상을 받아서 이것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네. 이게 찾아보면 작년, 재작년 도전했는데 다 못 받았어요. 네, 후보에는 올랐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우리 상클의 모닝곡이죠. 이 다이너마이트. 이걸로 2021년에 이 버터로 지난해 후보에 올랐습니다. 2년 연속 수상이 불발돼 멤버들도 아쉬워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영국 유명 밴드죠. 이 콜드플레이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You, 아세요? you are 맞습니다. my universe. 그 노래, 그 맞아, 노래 맞아. 우리 BTS와 함께했죠. 이게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실린 이 콜드플레이의 9집, 이 앨범이 올해 앨범 부문에 들었는데요. 이 올해 앨범이라는 거는 협업에 참여한 가수나 작사, 작곡가가 모두 수상자로 기록이 됩니다. 오, 네, 네. 그래서 RM과 슈가 제이홉이 송라이터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해 발표한 Yet to Come 이 노래가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이름 올렸는 지금 나오는 이 노래가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꼭 받아야 합니다. 가야 받았으면 돼. 좋겠어요. 가야 돼. 저도 너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받았으면 원하고 있지만 한번 기다려봐야죠. 전 다른 의견 내겠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아 역시 그건 그렇죠. 이렇게 혼자 빠져나가시는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지 지금 상을. 아니 물론 받으면 좋지만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네. 이 BTS 이 3대 미국 이 상 가운데 그래미만 남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모두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상식은 다 받았는데 이 그래미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그래미까지 탄다면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미와 연이 있었던 이 한국인 중에는 이 소프라노 조수미가 1993년 음반 엔지니어인 황병준이 2012년과 2016년에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가수로는 아무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TS가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경쟁자들을 보니까 오늘 경쟁자들은 너무 빵빵하던데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딱 아실 거예요. 뭐 오. 아델, 뭐 비욘세, 해리 스타일스, 테일러 스위프트 야. 이 정말 세계적인 가수들과 이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미라는 건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후보들이 그만큼 쟁쟁한데요. 이 마치형 진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BTS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 활동을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특가 믿고 샀더니인데요. 이게 믿고 산 음식을 먹고선 이 수십 명이 좀 배탈, 식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이어 글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보시죠. 네, 한 업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한 육회, 저 육회 조금 갈변되어 있는 거 같죠? 네네네. 상태가 괜찮은가 싶기는 해요. 이걸 먹고 이제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구토, 설사, 발열 증상이 있다. 뭐 금요일 점심 이후로 뭐 오한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내과 가서 장염약 처방 받았다. 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네. 이 육회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소개된 뒤에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됐는데요. 해당 육회는 고기와 소스 200g으로 구성됐고 정상가 11,500원에 할인가 1,81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공팩에 밀봉되어 있었고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서 하루나 이틀 만에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저거 육회 저도 참 좋아하는데 날 거니까 잘못 먹으면 진짜 좀 많이 아프거든요. 저거 아직도 팔고 있어요 혹시?
일단 판매는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네. 문제가 커지고 논란이 되니까 어제 새벽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2천여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품 신청은 현재까지 뭐 70여 건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 업체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도축한 지 이제 사흘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지의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안내했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식약처 역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이런 소리 나오면 참 불안해요. 또 괜히 그리고 같은 음식 파는 그 식당들도 좀 네.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크게 아픈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서 바로 또 먹을 거 도시락. 이제 햄버거를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일타 강사의 결말인데요. 이게 수능 국어 과목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 뭐 잘하는 강사인 거죠. 예, 강사로 꼽히던 박광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일타 강사면은 이거 요즘에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쩌다가 이 재판까지 갔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는 1조 원의 사나이다. 뭐 한 해에 1조 원의 부가가치, 경제가치를 막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 강사들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등이 적용됐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년 6개월에 걸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 직원 등과 공모해서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었고요. 또 수험생인 것처럼 뭐 내가 들어봤더니 뭐 이렇게 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소속 강사들까지도 어이구. 비방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게 같은 회사 강사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네. 다른 학원 거기에다가 같은 학원에 같은 강의를 하는 그런 경쟁 강사들까지 모두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모두 700여 차례 넘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외모나 출신, 학력 등을 비난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뭐 이러면서 아이고. 외모는 어떠니 뭐 이런 말들을 쓴 거예요. 이 수법도 좀 치밀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정과 이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담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로는 뭐 이런 글을 적었다.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도 설정해놓고 이런 글을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지인을 동원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업무 방해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이 과거에 수험생들이 뽑은 성적 향상에 도움된 강사 1위 이렇게 뽑히기도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네. 그 정도면 사실 그거죠. 실력만으로 승부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나 싶네요. 그러게요. 나 정말 나빴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네 번째 도시락도 제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무죄의 이유인데요. 이게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한 남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대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남매에 적용된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뭐 이게 무죄다? 뭐 그러면 뭐 주거지가 아니라서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뭐 이 혐의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가게나 건물이라도 사실 주거 침입은 적용이 됩니다. 이 사무실이나 정원, 뭐 숙박업소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데 심지어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얼굴만 침입이란 것도 있었는데 얼굴만 이렇게 빼꼼 내밀었다가 이게 주거 침입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이 남매 사이인 A 씨와 B 씨가 이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 매장에 두면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57만 원어치를 가져갔는데요. 이 특수절도와 공동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통화하는 척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훔치는 등의 범죄도 또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근데 무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1심과 2심 판결을 보면은 네. 이 모든 혐의를 일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주거침입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침입이라는 혐의가 들어간 혐의가 다 무죄라고 본 건데요. 사실 이 침입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거주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 법적으로 평온이라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침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범행이 이뤄진 곳 어디예요?
무인 매장이란 무인 말이에요. 매장이죠. 여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되고 이들 남매도 뭐 뚫고 들어가고 뜯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님이 들어가듯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는 유죄가 그대로 맞지만 이게 뭐 주거 침입만큼은 무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판결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판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 형량 자체가 확 낮아지거나 한 건 네, 아니네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잘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